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아직도 돈봉투가? 대체 2021년 5월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전후 맥락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전후 맥락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 개인 비리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드렸더니 댓글에서 이제 이거 말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요 사건 좀 해달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녹음 파일이 뒤죽박죽 나오고 있는데 그때 돈봉투 살포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궁금합니다. 돈봉투가 없었다면 전당대회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지요. 자, 이 사건 이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워낙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궁금하기도 하니 한번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돈봉투 의혹 처음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021년에도 세상에 정치가 많이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이때도 돈봉투가 있었다. 저도 정치부 출입 오래 했지만 많이 놀랐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전당대회였길래 이게 돈봉투까지 사라졌다고 봤던 돈봉투가 다시 등장했을까요? 이것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5월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매우 중요한 전당대회였습니다. 왜냐? 바로 몇 개월 뒤에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할 대표를 뽑는 선거였으니까요. 자, 이재명, 이낙연 이 치열했던 대선 경선을 뽑는 자 전당대회였는데 이게 왜 변곡점이 되냐면 자, 이게 결국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됐는데 그 직전까지 대표를 누가 했느냐? 자,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공통점이 뭐죠? 다 친문이죠. 친문이 당을 계속 장악해 온 민주당이었어요. 자, 이 흐름대로라면 누가 돼야 되느냐? 여기 클로즈업 해주시면 홍영표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문 후보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는요, 당시에 후보로 나왔는데 친명계를 그렇다고 자처하지 않아요. 자, 본인은 계파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당은 이미 친문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의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 친문 후보라 볼 수 있는 이낙연 후보보다 경기도지사라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더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의 밑바닥과 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지금 언밸런스,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송영길 후보는 대놓고 이재명계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은 아직도 친문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재명계는 누구를 지원할까요? 당연히 송영길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였습니다. 자, 지금도요, 이낙연계는 이때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후보가 이기지 못한 걸 두고 원한처럼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홍영표 후보가 이겼다면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이겼을 거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붙었어도 본선에서도 이겼을 거다. 이렇게 이낙연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재명 후보는요, 대선 경선 때 50.29%로 1차에서 1등을 차지해서 대선 후보가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1차에서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을 가야 돼요. 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29% 밑으로 득표율이 떨어졌다면 이 두 사람은 대선 결선 투표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대선 경선이 있었던 날이 2021년 10월이에요. 그 직전에 뭐가 터지느냐? 대장동 사건이 8월 말 9월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늦춰졌으면, 그러니까 대선 결선이 있었더라면 이재명 후보는 점점 대장동 사건으로 치명타를 입어서 결국은 이낙연 후보가 됐을 거다라는 게 이낙연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대체 왜 홍영표가 이겼다면 결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자, 사퇴한 이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무효표 논란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 당규를 보면요.
대선 경선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라는 당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 당시 송영길 대표는 이 두 후보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은 한 2만 8천 표 가량 되는 이 표를 모두 무효표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계에서 당시에 무엇을 문제 삼느냐면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는요, 경선이 쭉 진행됐는데 처음에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중간 한창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사퇴를 해버려요. 자, 이낙연계는 뭘 얘기하느냐? 여기에 따르면 사퇴한 이후 이 표만 무효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는 처음부터 얻은 표를 모두 무효를 처리를 해버려요. 이 표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 득표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총 투표수분의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로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둘의 득표를 모두 무효표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투표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하죠?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득표수를 해도 결과적으로 득표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자는 그대로 있어도 전체 득표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낙연계의 생각은 만약에 이 무효표를 처음부터 무효로 다 하지 않고 사퇴한 이후에만 득표수를 무효로 했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1%로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선 결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정동 사건도 터졌고 시간이 지나 보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뒤집을 수 있었다. 자, 이걸 못하게 한 게 누구다? 송영길 대표다. 홍영표가 당시에 대표였다면 이거 해줬을 거다. 라는 게 이낙연계의 생각입니다. 자, 불과 1%포인트 차이 나는 이 박빙의 승부.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전당대회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는요, 과학입니다. 무슨 말이냐? 민심이 중요해 보이죠, 정치는요. 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 정치는요,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표입니다. 표. 자, 누가 표를 갖고 있느냐예요. 자, 그래서 정치는요, 뭔가 선거를 치를 때는요, 뭘 보느냐? 여러분, 여론조사만 보지 않습니다. 룰과 규정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표를 갖고 있느냐. 정치는 그것만 봅니다. 자, 왜 다를까요? 민심과 표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치렀잖아요. 룰 어떻게 됐죠? 당원 100%로 뽑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표를 당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민심 필요 없습니다. 당원만, 당신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최고위원들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민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다. 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굳이 뭘 이 돈까지 뿌리냐? 이 돈 뿌린다고 몇 명에게나 뿌릴 수 있을 거며 그 뿌린다고 표가 될까? 자, 뿌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뿌렸다고 하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이니까 제가 단정짓지는 않을게요. 자, 뿌린 이유. 자, 누가 표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누가 표를 갖고 있느냐. 당시 전당대회 이 사람들이 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대의원, 권리당원 이 두 사람이 85% 대부분이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밖에 안 돼요. 일반 당원 여론조사 5%고요. 자, 이 중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일반 당원 여론조사 이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누가 받을지 전화를 받을지 그다음에 뭐 일반 당원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명단도 몰라요. 이건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돈을 뿌렸다면 뿌리는 이유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때문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 대의원 때문에 돈을 뿌리는 겁니다. 자, 대의원 생소하시죠?
이 대의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민주당의 선거인단 중에 대의원은 15,900명이 있습니다. 권리당원은 69만 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체 100% 중에 대의원이 45%의 포션을 차지하고 권리당원이 40%를 차지해요. 자, 수는 권리당원이 훨씬 많은데 들어가는 비율은 권리당원이 오히려 적어요. 무슨 말이냐? 표가요. 같은 무게, 같은 값이 아닙니다.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똑같은 가치를 가져요. 당연히 대의원 표가 중요한 거죠. 게다가 투표율도 대의원이 훨씬 높습니다. 대의원 한 표 잡는 게 이런 권리당원들, 여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죠. 훨씬 표가 큰 거예요. 그럼 대의원 잡아야겠죠. 게다가 대의원은 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 누군지를 알아요. 권리당원도 대부분 뭐 알 수 있지만 일반 국민, 일반 당원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 아니까 이 사람 포섭하면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곧바로. 자, 대의원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당대표 최고위원 당연히 갖고 있고 이 사람 대의원이에요.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여기 보면 이제 다 요 정도는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지방의원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한 전국대의원. 이 지역위원회가 대부분 뭐냐면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주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지역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지역위원회가 선출한 전국대의원이라는 건 결국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의원실 보좌진들. 무슨 말이냐? 대부분 현역 의원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송영길 이 전당대회에서 캠프에서 누구한테 돈을 뿌린 걸로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죠? 현역 의원들한테 뿌리고 지역 관계자들한테 뿌렸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한테 지금 300만 원씩 뿌렸다는 거고 지역 관계자들에게는 50만 원을 줬다. 이게 지금 녹취록에 나온 의혹이잖아요. 자, 그럼 지역 관계자들한테는 왜 주느냐 돈을? 지역 관계자들이 주로 이 권리당원 리스트를 갖고 자기 지역의 권리당원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도 물론 대의원보단 표가 적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는 거고 현역 의원은 뭐 대의원까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 돈으로 식비 내고 차비 내고 하면서 관리를 하라는 거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요. 왜 관행하냐면 2008년에 당시에 한나라당 박희태 전당대회에 나온 대표 후보가 돈 봉투 뿌렸다는 의혹. 그때도 똑같습니다. 액수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에게는 300만 원. 여기 보시면 당협국장에게는 5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나쁜 정치권의 관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봤던 그때 당시 매우 중요했던 이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두 달 전 2021년 3월로 다음 시간에 가보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주 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